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 2장에서 얘기하는 라그랑지안 다니미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개념,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좌표계 뭐 그런 뜻인데, 코디네이트라고 하면 이거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계속 알고 있는 그런 거죠. 뭐 X, Y, Z로 기술되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가 흔히 뭐 뉴턴 법칙 자체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주어진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뭐 펀더멘탈한 거고, 우리가 뉴턴 역학을 안다는 건 사실은 요런 흐름에 따라서 F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분 2번 해가지고, 시간에 대해 적분 2번 해가지고 R을 알게 되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요런 움직임 또는 뭐 원점에서 뭐 어디 있다 이런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치 좌표를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시로서 이게 원운동 같은 게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위치 좌표로 기술하기보다 차라리 각도 좌표로 기술하는 게 좋고요. 이런 뭐 극좌표계나 아니면 3차원에서 구면 좌표계, 뭐 원통 좌표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같은 거 알고 있는 사실이고, 훨씬 더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게 당연히 이걸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그 불필요하게 계산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중복으로 계산한 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이걸 기술하기 위해서 이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원운동 같은 걸 할 때는 각도를 쓰면 편하다고 했는데, 이게 원운동이 되는 이유가, 이건 좀 잠깐 잘못 그린 것 같지만, 이렇게 요 각도 좌표를 쓰는 게 편한 요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얘가 원점에서 거리를 그냥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요런 구속 조건이 있을 경우에 이게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구속 조건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 좌표가 아니라 각도 좌표 같은 이런 일반적인 코디네이트를 쓴다는 거는 구속 조건이랑 되게 관련이 많이 있다고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 구속 조건이랑 지금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m개의 입자가 있고요. m개 입자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m개 degrees of freedom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구속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저 3m개, 3m개의 코디네이트가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값이든 다 가질 수 있는 그 운동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거를 많이 쓸 텐데, j 개의, 이게 중요합니다. 인디펜던트한 constraint equation이 주어지면, constraint equation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홀로노믹 constraint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홀로노믹이 아니라 뭐 부등식, 이니퀄리티로 주어지는 거라면 constraint equation이 아니라 constraint 뭐 inequality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constraint equation이라는 걸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홀로노믹을 많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홀로노믹만 쓸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예전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요게 인디펜던트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요런 constraint equation이 있고 요런 constraint equation이 있으니 두 개 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는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두 배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런 거는 이제 두 개로 안 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면 말하자면은 true number of degrees of freedom은 원래 3m개가 있었지만 j2개가 구속 조건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m-j2개의 변수만으로 요 물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몇 개 안 되면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구속 조건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강체 얘기했는데 강체의 구속 조건이 되게 많죠. 그 강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구속 조건이 이만큼 있다는 거고 IJ 페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강체가 몇 개의 원자로 돼 있다면 그 원자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지만 구속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대충 그 강체가 중심이 어디에 있고 각도가 어디에 있고 회전 어디로 하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소위 remaining degrees of freedom, 그러니까 실제 degree of freedom만으로 기술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갖고 기술할 수 있느냐는 거고, 간단하게 예시해서 우리가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다. 뭐 원위에서 움직이는 약간 뭐 비탈면에서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몇 가지 없애버리고 쓰고 있는 것들이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공식화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generalized coordinate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3m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당연히 저 m개 파티클 각각의 x, y, z로 이루어진 r 좌표가 요게 지금 i라고 쓰면 i가 1부터 m까지 전부 있는 요 3m개의 좌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구속 조건 있는 건 빼고 3m-j2개만으로 기술할 수 있냐 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면 요 3m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x1, y1, z1, x2, y2, z2 쭉 해가지고 xm, ym, zm까지 이렇게 해서 3m개인데 요 중에 j2개를 없앤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j가 2다.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없애버리고 나머지 3m 빼기 2개만으로 쓸 수 있냐라는 건데 가능은 한데 언제나 요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3m개의 변수가 3m-j2개의 변수로 줄어든다는 게 이 3m개 중에서 무조건 j2개를 골라서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뭐 그거 가능은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를 완전히 다 분해해서 재조립을 해가지고 함수 형태로 재조립을 해서 3m-j2개를 재창조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괜히 뭐 추상적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x, y 대신에 세타를 쓰는 게 정확히 요 과정입니다. x, y 대신에 y를 없애고 x만 쓰거나 x를 없애고 y만 쓰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쓰면 이거죠. 굳이 쓰자면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에 이렇게 쓰겠죠. 저는 이상한 조합인데 저는 이상한 조합을 해서 세타를 만들면 사실은 움직임을 기술하기가 훨씬 편해지니까 저렇게 쓰는 거죠. 어쨌든 개수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었다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그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롭게 조합해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저런 복잡한 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쓰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쓰면은 이 움직임을 기술하는, 저 역학을 기술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저렇게 코디네이트를 개수를 줄이게 되면, 저런 뭐 재조합을 해서 코디네이트를 새롭게 쓰게 되면 장점이 이미 컨스트레인트가 다 처리가 돼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한 상태로 다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가 이미 다 제거가 돼 있는 거예요.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3m-j 개의 코디네이트만 갖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by definition independent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그 복잡성을 굉장히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